한국 무기가 독일을 이겼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브뤼셀 컨벤션홀 객석 한 구석에 앉은 한 남성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어깨는 넓고 자세는 꼿꼿했어요. 30년 군 복무로 다져진 철같은 의지가 온몸에서 풍겨나왔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한민족이 30년간 참아온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선 영국 여자가 오만하게 소리쳤어요.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 레드백을 선택한 것은 기술적 오류입니다. 에블린 리드라는 그 영국 분석가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교사가 무지한 학생을 꾸짖듯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더 화나게 한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홀 뒤편에서 일본인이 일어나 조롱하듯 박수를 쳤거든요. 훌륭한 분석입니다. 다나카 부장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모방과 저가 덤핑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우리 일본이 수십 년간 경고해온 바입니다. 그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기술 모방이라고요? 그는 30년 전 일본이 한국에게 한 치욕적 배신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대표리 위원장도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났어요. 중국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리 위원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한국의 무분별한 무기 수출이 우리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요. 저가 덤핑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중국이 저가 덤핑을 얘기하다니. 이런 뻔뻔함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분노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나마 미국 존슨 대령이 일어나 반박했어요. 잠깐만요.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일본인은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미국이 한국을 감싸는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고스란히 베껴서 만든 무기니까요. 그때였어요. 그 남성은 30년간 쌓인 민족의 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베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30년 전 당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 파렴치한 짓부터 생각해 보시죠. 홀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이 남자가 바로 한국 대표단의 핵심 인물이라는 걸 말이죠. 러시아 볼코프가 비웃듯 웃으며 일어났어요. 한국 따위가 우리 위대한 러시아 무기와 경쟁한다고요? 우리 S-400과 비교나 해보세요. 독일 밀러도 콧방귀를 뀌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독일의 정밀 기술을 무시하는 건가요? 레오파드와 독일 자주포는 세계에서 검증된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 한국인은 이 모든 반응이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30년간 수없이 들어온 똑같은 무시와 조롱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게 있었어요. 폴란드 코발스키 차관이 긴장된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여러분, 마침 한국에서 특별 시연회 초청이 왔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한국인이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조상들의 뜻을 받들어 무엇을 준비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그제서야 명찰이 보였어요. 최준호, 한화디펜스 수석 고문.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3년 4월,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한국 공군 기지에 갓소령으로 진급한 젊은 장교가 서 있었어요. 바로 30년 젊은 최준호였습니다. 그때 그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한국 공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담당자로 발탁되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 젊은 소령의 가슴은 애국심으로 뜨거웠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코앞에 있던 시절, 조국을 지킬 첨단 무기가 절실했거든요. 서구 선진국들이 최첨단 기술이라며 내놓은 전투기들을 점검하던 그날, 최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명 최신 기술이라고 했는데 계기판이 20년 전 모델처럼 보였거든요. 이상하다. 이건 분명 구형 모델인데. 젊은 장교의 예리한 눈에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구 업체들이 20년 된 구형 전투기를 마치 최신 기술인 양 포장해서 속여 판 거였어요. 그것도 신형 가격의 3배나 비싸게 말이죠. 이런 파렴치한 놈들이. 최준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조국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우롱당하다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구형 계기판의 결함 때문에 조종사 김중희가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난 거예요. 후배이자 전우를 잃은 최준호는 그날 밤 독신 숙소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김중희야, 미안하다. 형이 제대로 못 봐줘서.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하지만 곧 그 눈물은 불굴의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 그날 밤 최준호가 했던 절절한 맹세가 30년 후 브뤼셀 무대에 선 그 남자를 만든 거였어요. 최준호는 전역 후 곧바로 한화디펜스에 합류했습니다. 조국의 방위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말이죠. 그리고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다시는 외국에 속지 않을 순수 우리 기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독립 없이는 진정한 광복이 없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어요. 30년간 그는 한 우물만 팠어요. 예산의 2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자고 끊임없이 주장했고 외환위기가 와도 IMF 구제금융을 받던 어려운 시절에도 연구비만큼은 절대 줄이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연구를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속국으로 살아야 합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천국 미사일 첫 시제품은 발사 10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K9 자주포 초기 모델은 사격 반동을 견디지 못해 포신이 휘어졌어요. 레드백 장갑차는 시험 운행 중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최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김중희와 같은 희생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실패해도 좋다. 포기만 하지 말자. 그의 철학이었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이제 그는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불굴의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를 맞이한 거였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각국 대표단이 속속 도착했어요. 최준호가 그들을 맞이하며 속으로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때가 온 거죠. 공항 로비에서부터 노골적인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최 대령, 이번 기회에 솔직히 털어놓으시죠. 다나카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도발했어요. 한국 무기의 핵심 부품이 모두 우리 일본산 아닙니까? 조립만 한국에서 하는 거죠. 최준호는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부품 없이 무기 제조가 가능할까요? 리 위원장이 비웃었어요. 반도체부터 강철까지 우리 중국 없이는 볼트 하나 제대로 못 만들 텐데요. 러시아 기술을 베낀 모방품들이죠. 볼코프가 거들었어요. 독창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독일 엔진과 화력 제어 시스템 없이 뭘 만들겠어요? 밀러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정밀 기술은 우리 독일이 세계 최고인데 말이죠. 최준호는 이 모든 모독적인 말들을 조용히 들었어요. 30년간 수없이 들어온 똑같은 폄하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확신이었어요. 한화디펜스 본사에 도착해서 그는 조용히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시리아 실전 사진입니다. K9 자주포가 사막의 진흙탕에서 작업하는 생생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포탄이 장렬하는 실전터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볼코프가 여전히 콧방귀를 뀌었어요. 러시아 무기는 시베리아 영하 40도 혹한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 정도로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군요. 30분 후 이 K9은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사격을 재개했습니다. 최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떤 부품도 교체하지 않고 어떤 정비도 하지 않고 말이죠. 밀러가 억지로 트집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 독일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명백히 짧지 않습니까? 기술적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최준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훈련장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전쟁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이죠. 그의 눈에는 30년간 갈고 닦은 자신감이 번뜩였어요.
다음 날 새벽 서울 외곽의 비밀 훈련장. 최준호는 30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넓은 훈련장에 일렬로 서 있는 K9 자주포들. 그 위풍당당한 모습만으로도 압도적이었어요. 자, 이제 진짜 전투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쾅! 첫 번째 K9이 우렁찬 포성을 뿜어냈어요. 5km 떨어진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되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K9도 연달아 사격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격을 마친 K9들이 갑자기 번개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에블린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슈덴스쿠트입니다. 최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쏘고 튀는 전술이죠. 현대전에서 생존하려면 필수입니다. 초시계를 든 최준호가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1분, 2분. 정확히 3분이 지나자 모든 K9이 완전히 다른 위치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다나카가 억지로 트집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사거리가 우리 일본 자주포보다 죽은 포는 사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최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위치를 탐지하는데 평균 4분 걸립니다. 그 전에 자리를 뜨지 못하면 적의 반격에 전멸당하죠. 독일 자주포는 위치 변경에 몇 분이나 걸립니까? 최준호가 밀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밀러가 머뭇거렸어요. 그건 7분 정도. 우리는 3분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고 적은 죽는 차이죠. 밀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다음은 더욱 압권이었습니다. 천공 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한 거예요. 거대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 천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중동 지역의 실전 영상이 나왔어요. 천공 미사일이 적의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폭발하는 순간의 장관이 모든 이들을 압도했어요.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볼코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90% 이상입니다. 최준호가 당당히 답했어요. 볼코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의 성공률보다 높은 수치였거든요. 5년간 무고장 운용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중동 사막에서 말이죠.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최준호는 속으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통쾌한 복수가 시작된 거죠. 오후 브리핑룸에서 최준호는 마침내 결정적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대한민국 국방부 내부 감사보고서입니다. 30년 전 서구 업체들이 한국을 어떻게 기만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된 문서였어요. 독일 업체가 20년 된 구형 엔진을 최신 기술이라며 정가의 3배에 팔았습니다. 밀러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당시 상황이 일본은 구형 헬기를 신형이라고 속여 팔았고요. 다나카의 얼굴이 사과처럼 붉어졌어요. 러시아는 구형 미그 21을 최신 미그 29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볼코프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중국도 자국산 구형 레이더를 서구 최신 기술이라고 속였죠. 리 위원장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최준호는 30년간 쌓인 민족의 한을 목소리에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뼈저린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30년간 우리는 묵묵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우리 민족의 손으로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굴의 조선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IMF 외환위기가 와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도 우리는 연구실을 지켰어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93%가 순수 대한민국 기술이에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우리만의 기술입니다. 존슨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취군요.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최준호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어요. 대한민국 방산 수출 현황입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모든 대표들이 경악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3개월 후
최준호는 한화디펜스 사무실에서 숨죽이며 폴란드 국방부 기자회견을 지켜봤어요. 대한민국의 레드백 장갑차를 최종 선택합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해냈습니다. 서구 강국들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승리한 거예요. 독일은 납기를 3번이나 연기했고 가격을 40%나 인상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최준호는 30년 전 김중희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중희야, 우리가 해냈다. 드디어 해냈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0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결실을 맺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각국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동맹국입니다. 축하합니다. 일본 장기적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중국, 한국의 급속한 성장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구의 편파적 판단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독일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혹하고 정확했어요. 대한민국 방산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독일, 프랑스 제치고 당당히 세계 4위. 최준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조상들의 뜻을 받들어 마침내 해낸 거예요. 수출 성공률 98%, 납기 준수율 99% 달성.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의 파트너로 우뚝.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당당한 기술 강국이 된 거니까요. 1년 후, 최준호는 다시 브뤼셀 포럼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홀, 같은 무대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강단에 서서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치욕적인 모독을 당했습니다. 객석의 다나카, 리, 볼코프, 밀러가 바짝 얼굴을 굳혔어요.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5천년 배달민족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는 거대한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독일과 프랑스를 당당히 제쳤습니다. 독일 밀러가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일본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다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았어요. 중국은 기술 격차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리 위원장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러시아는 소중한 중동 시장을 우리에게 내줬습니다. 볼코프가 분노로 떨며 소리쳤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하지만 최준호는 당당했어요. 진실은 그의 편이었거든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존슨이 감동해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곧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대표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최준호는 30년 안에 완전한 해소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홀 전체가 우레 같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말이죠.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30년 만에 완전하고도 완벽한 승리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최준호에게 각국 대표들이 줄지어 다가왔어요. 존슨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혁신을 정확히 보여주셨군요. 존경합니다. 노르웨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다가와 의사를 표명했어요. 우리도 한국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폴란드의 코발스키는 역시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핀란드 대표는 북유럽 전체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흐뭇한 미소를 띄웠어요. 하지만 패배한 강국들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일본 대표인 다나카는 말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 대표인 리 위원장도 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볼코프는 아예 최준호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어요. 밀러만이 어색하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독일도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브뤼셀의 고급 호텔에서 최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30년 전 구형 전투기 앞에서 분노와 절망에 떨었던 그 젊은 소령이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당당히 선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에는 연일 쏟아지는 반가운 뉴스들이 떠올랐어요. 대한민국 방산, 올해 수출 목표 15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 노르웨이, 핀란드도 한국 무기 도입 적극 검토. 일본 방산업계, 한국과의 격차 확대에 심각한 우려 표명. 중국, 한국 견제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 소집. 최준호는 가슴 뿌듯한 확신에 차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일 뿐이다. 30년간 한민족이 참고 견뎌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증명해냈어요. 불굴의 의지와 끝없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불굴의 정신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말이죠. 창밖으로 브뤼셀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어요.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세계가 변했고 대한민국이 그 변화를 당당히 이끌고 있었어요. 30년 전 강대국들에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 모든 기적 같은 변화의 중심에 최준호라는 한 애국자가 있었어요. 젊은 소령 시절의 치욕스러운 분노를 3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를 민족의 자긍심으로 승화시킨 불굴의 대한민국 남자가 말이에요.